자, 이번 시간은 먼저 우리가 앞에서 표본 평균에 대해서 공부를 해봤죠. 그러면 우리가 이번 시간은 이 표본 평균들의 평균, 그리고 분산, 표준 편차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바로 표본 평균도 확률 변수라고 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이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했다고 하죠. 대표적인 이미 추출, 바로 말이 없어도 우리가 복원 추출했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표본 평균도 하나의 확률 변수이니까 그 표본 평균의 평균, 자, 정확한 용어를 알아야 돼요. X바는 표본 평균이고, 그런 표본 평균도 확률 변수죠. 표본을 여러 번 뽑다 보면 X바도 여러 개 생기죠. 그죠? 그것들의 평균입니다. 그것들의 평균은 모평균과 똑같습니다.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바로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 주면 되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맞습니까? 이것을 제곱하면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이 세 가지를 알고 있어야 되는데 표본 평균도 하나의 확률 변수 x바는 바로 이 평균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m이 된다죠. 모평균과 같다는 것. 그리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바로 표본의 크기에다가 루트를 씌운 값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는 걸 반드시 기억해 주기 바랍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증명을 할 때는 일반화시켜서 증명을 보통 하지 않고 우리가 예를 통해서 보통 증명을 많이 합니다. 일단 모집단에 있는 이 원소가 1, 2, 3, 4 이렇게 카드라고 할까요? 카드가 1, 2, 3, 4가 하나씩 있을 때 그 각각의 확률은 4분의 1이 되고 그 합은 1이 되겠죠. 그죠? 이럴 때 이 모집단 1, 2, 3, 4 하나씩 있는 카드라고 생각해도 되고 무엇이다? 뭐 공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그럴 때 임의로 복원 추출하겠습니다. 하면서 크기가 2인 표본을 잡았어요. 그러면 x1, x2라고 할 때 그 표본 평균 x바는 2분의 x1 플러스 x2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것을 다음과 같이 표로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자, 우리가 이미 추출, 즉 복원 추출을 하면 하나를 끄집어내면 또다시 집어넣으니까 이 x1이 될 수 있는 수는 1, 2, 3, 4, x2가 될 수 있는 수도 1, 2, 3, 4겠죠. 그러면 표본 평균을 구할 때는 바로 x1과 x2를 더해서 평균을 구해야 되니까 1 더하기 2는 2니까 얼마가 됩니까? 2로 나누면 1이죠. 1과 2는 다음에 3이니까 2로 나누면 2분의 3입니다. 1.5가 되겠죠. 1과 3을 더하면 4니까 2가 되고요. 1과 4를 더하면 얼마입니까? 2분의 5, 바로 2.5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마찬가지로 여기도 2분의 3, 2, 2분의 5가 되겠죠. 자, 그러면 2와 2를 더하면 4니까 2로 나누면 표본 평균이 2가 되고요. 2와 3을 더하면 5니까 2분의 5. 2와 4를 더하면 6이니까 2로 나누면 3이죠. 그럼 여기도 2분의 5, 3이 되겠습니다. 3과 3을 더하면 6이니까 3이 되고요. 3과 4를 더하면 7이니까 2분의 7이 되겠죠. 그럼 여기도 2분의 7이 되고 4와 4를 더하면 8이니까 2로 나누면 4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복원 추출을 한 경우 크기가 2인 표본을 만들 수 있는 전체 경우는 몇 가지가 된다? 4 곱하기 4, 16가지가 되는데 자, X바가 1인 확률 변수 1인 바로 확률은 16개 중에 하나죠. 자, 그러면 1.5, 즉 2분의 3일 때는 2개니까 16분의 2. 자, 2일 때는 3개니까 16분의 3.
2분의 5, 즉 2.5일 때는 4개니까 16분의 4. 자, 3일 때는 3개니까 16분의 3이죠. 2분의 7은 3.5니까 2개니까 16분의 2. 자, 4는 하나라서 16분의 1이 되면서 이 확률의 합이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바로 X바, 표본 평균 X바의 확률 분포표가 되는 것이고, 맞죠? 얘는 모집단의 확률 분포표, 얘는 표본의 바로 각각의 표본 평균들을 다 그 확률을 구한 바로 표본 평균의 확률 분포표가 되겠습니다. 이때 이 x바의 평균과 분산을 직접 구해보면, 자, 평균은 윗줄과 아랫줄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곱해서 더하면 되는데, 자, 이 간격이 얼마죠? 0.5잖아요. 그죠? 0.5고, 자, 확률도 서로서로 대칭이 되겠죠. 그러면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누구입니까? 2.5가 되니까 바로 평균은 얼마가 된다? 2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어떻게 구할까요?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 있는 자 1의 제곱, 1.5의 제곱 해서 4의 제곱까지 우리가 다 제곱해서 확률과 곱해놨으니까 이게 제곱의 평균이죠. 즉 x 바의 제곱의 무엇이다? 평균이 되는 거죠. 여기에다가 바로 x 바의 평균 평균의 바로 제곱을 뺀 결과가 8분의 5가 나온다는 것을 이미 계산을 해 두었네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여기에서 이 x 있죠? 이 x 확률 변수 x의 실질적으로 평균을 구하면 얼마가 된다? 바로 모집단의 모평균이 얼마가 된다? 2분의 5가 되고요. 바로 모집단의 분산, 모분산이 4분의 5가 된다는 것을 여기에서 직접 계산해 놓을 수가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 있는 이 모평균과 모분산하고 여기 있는 바로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분산을 비교해 보면, 자, 모평균이 2분의 5이고, 자, 표본 평균의 평균도 얼마가 됩니까? 2분의 5로서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따라서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분산을 보면요, 4분의 5인데 이 4분의 5를 무엇으로? 크기가 2잖아요. 그죠? 크기가 2인 2로 나누어 버리면 얼마가 된다? 8분의 5가 되어서 바로 무엇과 똑같다? 바로 표본 평균의 분산과 같다는 것을 자, 이 예를 통해서 증명해 보았습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반드시 이 세 가지를 꼭 알아놓아야 되겠죠. 표본 평균의 평균은 모평균과 같고요.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바로 표본의 크기의 루트를 씌운 값으로 나눈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표본 평균의 평균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되겠습니다. 분산은 얘를 뭐 하면 되겠다? 제곱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자,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같고, 자,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모표준 편차를 바로 표본의 크기의 루트를 씌운 값으로 나눈 값과 같다는 것을 반드시 여러분들이 암기를 해 두어야 됩니다.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29번입니다. 2, 4, 6이 각각 하나씩 적힌 세개의 공이 들어있는 이 주머니에서 두 개의 공을 임의로 뭐 한다? 임의로 복원 추출한다고 하죠. 자, 여기서 바로 두 개의 공을 끄집어내니까 바로 표본의 크기가 얼마이다? 2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럼 복원 추출을 할 때 공에 적힌 숫자의 평균을 바로 무엇이라 한다? x바, 바로 표본 평균이라고 하자는 것입니다. 이럴 때 다음에 물음에 답하시오. 그렇죠. 자, 이 x바의 확률 분포표를 나타내고 그 바로 이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낸 다음 이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를 구해보라고 하네요. 그러면 우리가 두 개의 공을 복원 추출하니까 우리가 표를 만들어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그린 공을 x1이라고 하고 다시 집어넣었을 때 바로 두 번째 공을 x2라고 한다면 자, 두 개의 바로 표본 평균은 더해서 2로 나누면 되겠죠. 2 더하기 2는 4니까 2로 나누면 2고요. 2와 4를 더하면 6이니까 3입니다. 2와 6을 더하면 8이니까 4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각각 3, 4가 되겠습니다. 4와 4를 더하면 8이니까 4가 되고 4와 6을 더하면 10이니까 5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도 5가 되고 6과 6을 더하면 얼마가 된다? 12니까 6이 되겠네요. 자,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바로 엑스바의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 보면 자, 엑스바도 하나의 확률 변수죠. 자, 이 확률 변수 값이 2, 3, 4, 5, 6이 되고 그 합은 전체가 1이 되어야 됩니다. 전체에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9가지죠. 따라서 2가 될 확률은 9분의 1이고 3이 될 확률은 9분의 2가 되겠죠. 4가 될 확률은 9분의 3이 되고 5가 될 확률은 9분의 2, 6이 될 확률은 바로 9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럴 때 바로 x바의 평균을 구하라고 했죠. x바의 평균은 윗줄과 아랫줄을 그대로 끌어내려서 곱한 다음에 더해주면 되는데 x바가 일씩 커지는 등차 수열이고 확률도 서로서로 대칭이죠. 그러면 가운데 있는 이 4가 바로 뭐가 된다? 평균이 된다고 했습니다. 맞나요? 자, 이렇게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이 바로 무엇이니까 우리가 정수로 나왔기 때문에 제곱의 평균에서 평균의 제곱을 빼는 형태로 분산을 구해도 되겠지만 우리는 바로 이 정수값이 나왔으니까 편차 제곱으로 가면 되겠죠. 따라서 x바 마이너스 m의 바로 제곱을 각각 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2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2의 제곱이니까 4가 되고요. 3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1의 제곱이 1이죠. 4에서 4를 빼면 0이니까 0이 되고 5에서 4를 빼면 1인데 제곱하면 1입니다. 6에서 4를 빼면 2니까 제곱하면 바로 4가 되겠죠. 자, 이 값이 바로 편차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편차 제곱의 평균이 되니까 바로 분모는 무엇이 되고 분모는 4가 되고요. 9가 되겠죠. 그죠? 9가 되고 맞나요? 분자는 4와 1과 0과 1과 4를 더해주면 됩니다. 이때는 이 x바 마이너스 m의 제곱이 등차 수열을 이룬 게 아니죠. 따라서 이 가운데 있는 숫자가 분산이다. 그렇게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등차가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그 평균을 구해줘야 되는 거죠. 따라서 구분의 얼마가 된다? 바로 10이 되겠네요. 이해가 되십니까? 되나요? 편차 제곱의 평균이니까 9분의 8, 90 다시 한번요. 선생님이 뭐를 또 잘못했습니까? 10이 아니죠. 여기가 지금 무엇이 돼야 됩니까? 자, 이 아랫줄하고 곱해야 되죠. 4 곱하기 1이 4고요. 1 곱하기 2는 2입니다. 0 곱하기 3은 0이고요. 1 곱하기 2는 2가 되고요. 4 곱하기 1은 바로 4가 되겠죠. 따라서 9분의 12가 되어서 약분하면 3분의 4가 된다는 것입니다. 맞죠? 자, 따라서 표본 평균의 바로 표본 평균의 바로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겠다? 루트 3분의 4가 되겠죠. 따라서 루트 3분의 2가 되니까 요리하면 3분의 2 루트 3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x바의 확률 분포표를 만들어서 바로 평균과 분산과 확률 표본 평균의 평균과 분산을 표준 편차를 구해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처리해도 되겠지만 이 표본 평균의 평균은 뭐와 똑같다고요? 바로 모평균과 똑같다고 했죠. 그리고 표본 평균의 분산은 자, 모분산을 무엇으로? 바로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 주면 되고,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바로 모 표준 편차를 무엇으로 바로 표본의 크기의 루트 값으로 나누어 주면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 있는 이 2, 4, 6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모집단이 되겠죠. 그러면 이 2, 4, 6을 가지고 확률 변수 x에 대한 바로 확률 분포표도 우리가 만들어 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각각이 하나의 원소로 되어 있으니까 바로 확률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각각 3분의 1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따라서 px라고도 적으면 되고 스몰 x까지 적어도 되겠죠. 각각이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그 합이 얼마가 된다? 합이 바로 1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바로 모 평균이죠. 모 평균 m은 이 x가 되고 어떻게 됩니까? 자, 확률 변수가 이식 차이가 나는 등차 수열이고 확률도 서로 대칭이니까 가운데 있는 이 4가 바로 뭐가 된다? 바로 모평균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모 분산은요, 어떻게 되나요? 자, 평균이 4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정수가 나왔으니까 자, 확률 변수에서 평균을 뺀 이 편차 제곱으로 가겠습니다. 분산을 구할 때 있어서 2에서 4를 빼면 마이너스 2죠. 제곱하면 4고요. 4에서 4를 빼면 0입니다. 6에서 4를 빼면 2니까 4가 되겠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분산을 구할 때 있어서 바로 어떻게 되죠? 전체 3분의가 되겠네요. 3분의 4 곱하기 1이라서 4가 되고요. 0 곱하기 1이라서 0이 되죠. 그리고 4 곱하기 1이라서 4가 됩니다. 따라서 3분의 8이 되니까 결론적으로 표준 편차, 모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루트 3분의 루트 8, 2 루트 2가 되어서 바로 유리화를 하면 3분의 2 루트 얼마가 된다? 6이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이해가 되십니까? 3분의 2 루트 6.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모평균이 얼마가 나왔습니까? 4가 나왔잖아요. 그죠? 그러면 표본 평균의 편명도 어떻다? 모평균과 동일하게 4가 된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렇게 모 분산을 구했으니까 모 분산을 구했으면 모 분산이 3분의 8인데 바로 표본의 크기가 얼마이므로 2이므로 바로 2와 8을 약분하면 얼마가 된다? 3분의 4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또한 모표준 편차가 얼마죠? 3분의 2 루트 6이잖아요. 그죠? 이것을 무엇으로? 자, 표본의 크기 2에 루트 값을 씌운 것으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바로 3 루트 2분의 얼마가 된다? 2 루트 6이 되니까 루트 2와 루트 6을 약분하면 결론적으로 3분의 2 루트 3이 나온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본 평균의 분포표를 확률 분포표를 만든 다음에 표본 평균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를 구해도 되겠지만 바로 모집단과 표본 간에는 바로 이 평균과 분산과 표준 편차의 이 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미 추출, 즉 보건 추출을 했을 때는 이 식을 그대로 적용해도 된다는 것도 알아두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630번입니다. 자, 모평균이 30이죠. 따라서 m이 얼마가 된다? 30이 되고 모분산이 9네요. 그러면 시그마 제곱이 9라는 거죠. 자, 그러면 시그마는 얼마입니까? 바로 3이 되겠네요. 이런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인 표본을 추출했습니다. 그러면 n은 얼마가 된다? 바로 100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표본 평균에 대하여 다음을 구하라고 했는데 자, 표본 평균의 평균은 누구랑 똑같다? 모평균과 똑같기 때문에 얼마가 된다?
30이 되는 거죠.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 분산을 무엇으로 바로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 주면 되죠. 모 분산이 9가 되니까 표본의 크기는 100이 되어서 바로 100분의 9가 되는 것이고요. 그러면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100분의 9에다가 루트를 씌우면 되니까 루트 100분의 9가 되겠죠. 루트 100분의 9는 바로 루트 100이 10이고 루트 9가 3이라서 10분의 3이 된다는 거죠. 아니면 어떻게 모표준 편차가 3이기 때문에 무엇으로 나누면 된다? 표본의 크기의 루트 값으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따라서 10분의 3이 동일하게 나온다는 것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25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표본 평균에 대하여 답을 구하라고 했죠. 그럼 이 정규 분포가 주어졌으니까 바로 이 모평균은 얼마가 된다? 50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모분산은 어떻게 된다? 2의 제곱 바로 4가 되고 자, 모표준 편차는 바로 2가 되겠네요. 그리고 크기는 얼마가 된다? 표본의 크기는 2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럴 때 표본 평균의 평균은 바로 모평균과 똑같으므로 얼마다? 50이 되는 것이고요. 자,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을 모수로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 주면 되니까 바로 표본의 크기 25분의 모분산이 4가 되니까 25분의 4가 되겠네요. 따라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는 자, 이 25분의 4의 루트 값이 되니까 바로 5분의 2가 된다는 거죠. 물론 이렇게 처리해도 되고 자, 모 표준 편차를 바로 표본의 크기에 루트를 씌운 값으로 나누면 되니까 바로 루트 25분의 모 표준 편차가 2가 되니까 어떻게 된다? 5분의 2가 된다. 이렇게 찾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이 모집단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와 표본 평균에서의 평균 분산 표준 편차와의 관계식을 반드시 여러분들은 암기해 두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에는 표본 평균의 분포에 대한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시그마인 이 모집단에서 이미 추출한다고 그랬죠. 이미 추출한다고 하면 우리는 공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때 크기가 N인 표본의 표본 평균 X바에 대하여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이 n의 크기에 관계없이 표본 평균도 무엇을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모집단은 확률 변수가 x잖아요. 그죠? x는 바로 모평균이 m이고, 모 표준 편차가 시그마면 시그마 제곱으로 표현할 수 있죠. 자, 그런데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를 때는 표본 평균의 평균은 무엇입니까? 모평균과 똑같죠. 그런데 표본 평균의 바로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 이 시그마를 무엇으로 루트 n으로 나누어 준다고 했죠. 따라서 분산은 무엇이 된다?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우리는 나중에 정규 분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여기를 이렇게보다는 표준 편차 형태로 나타내줘서 이렇게 전체 제곱으로 표현하는 게 우리가 표준화 시킬 때도 더 쉽게 처리할 수가 있겠죠. 자,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앞에서 했던 예로 생각해 보면 이 모집단이 사과 한 개의 무게를 측정한 그 확률 변수 x라고 한다면 이 x가 무엇을 따른다? 바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하면 바로 여기는 모평균이 들어가고 여기는 무엇이 들어간다? 바로 모분산, 모분산 즉 모표준 편차의 제곱으로 적어주면 되겠죠.
자, 이럴 때 이미 추출할 때, 자, 크기에 상관없이, 자, 표본의 크기가 n이라면 이 x바 또한 무엇을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것이죠.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때, 자, 평균은 무엇이 되고, 바로 모평균과 동일하게 되고, 자, 여기는 분산을 적어주는데,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적어준 다음에 제곱으로 이렇게 나타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만약에 이 모집단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아니더라도 표본의 크기 n이 충분히 크면 그랬죠. 자, 보통 n이 30보다 크거나 같을 때를 의미하는데, 자, 이 숫자는 굳이 외울 필요 없고요. 자, 정규 분포라는 말이 없어도 n은 충분히 30보다 큰 숫자가 주어지니까 그때도 이 표본 평균 x바는 근사적으로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우리는 그냥 쉽게, 자, 모집단이 무엇을 정규 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도 무엇을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주의할 점은 평균은 그대로 M으로 모평균과 같은데, 자, 여기는 반드시 와야 되는 것이 모분산이 와야 되니까, 미안합니다. 여기는 반드시 표본 평균의 분산이 와야 되니까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를 구해서 제곱으로 나타내 주는 게 좋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32번입니다. 자, 정규분포 n이 100, 125로 나왔죠. 자, 그러면 이 125는 다른 말로 15의 무엇으로 합니다. 자, 125가 그냥 분산이네 이거죠. 125가 분산이고, 자, 125를 바로 루트 125의 제곱으로 나타내면 되겠죠. 그럼 루트 125는 얼마죠? 5 루트 5가 맞나요? 5 루트 5죠. 자, 따라서 이것을 제곱으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바로 5 루트 5의 제곱으로 나타내면 된다. 그러면 바로 모표준 편차가 바로 5 루트 5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 분포, 확률 변수를 x라고 한다면 바로 EX, 즉 무엇이 되나요? 모평균이 되죠. 모평균은 바로 100이 되고, 맞나요? VX는 무엇이 됩니까? 바로 시그마 제곱 X, 모 분산이 되겠죠. 얘는 125가 되고, 자, 그러면 평균 편차, 바로 시그마 X는 얼마가 된다? 바로 125에 바로 루트를 씌운 무엇이 된다? 5 루트 5가 된다는 것입니다. 5 루트 5가 된다는 거죠. 자, 이럴 때 바로, 자, x바의 평균과 분산을 나타내 보라고 하네요. 자, x바는 바로 표본 평균이죠. 자, 여러분들 표본 평균과 요게 표본 평균이고, 자, 앞에 1을 붙이면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과 우리가 표본 평균의 평균을 헷갈리면 안 돼요. 자, 표본 평균은 하나의 표본에서의 평균이 되고, 그런 표본 평균도 확률 변수인데, 그런 표본이 여러 개 만들어졌을 때 전체의 평균이 표본 평균의 평균입니다. 표본 평균의 평균은 무엇과 동일하다? 모평균과 동일하니까 100이 되겠네요. 자, 그러면 표본 평균의 분산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표본 평균의 분산은 모분산인 바로 시그마 제곱을 무엇으로? 자, 표본의 크기로 나누어 주면 되겠죠. 자, 모분산이 얼마가 됩니까? 125죠. 그것을 무엇으로? 바로 표본의 크기 5로 나누어 주면 되네요. 따라서 얼마가 된다? 25가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자,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도 구해 본다면 바로 루트 25가 되니까 바로 무엇이 된다? 5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이때, 자, 모집단이 정규 분포를 따르면 바로 표본 평균도 무엇을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따라서 x바를 정규 분포
의 기호를 사용해서 사용하면 앞에 들어올 것은 표본 평균의 평균이니까 100이 되고요. 자, 뒤에 들어올 것은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의 제곱이니까 5의 제곱, 즉 표본 평균의 분산을 적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 X바를 확률별수 Z로 우리가 표준화 작업을 하라고 했죠. 자, 표준화 작업을 하면 Z는 바로 무엇으로? 자, 분수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죠. 바로 표본 평균에서 누굴 뺀다? 평균을 빼야 되겠죠. 자, 평균은 100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줄 때 반드시 X바의 표준 편차인 5로 나누어 준다는 것. 아시겠죠? 그 기호에 맞는 표준 편차로 나누어 준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X바가 95 이하의 확률을 구하라고 했죠. 그러면 X바도 바로 표면 평균도 정규 분포를 나누니까 우리는 표준화 작업을 해주면 되겠네요. 표준화 작업을 해주면 95에서 누굴 빼야 되죠? 100을 빼야 됩니다. 평균을 빼면 마이너스 5고 마이너스 5를 5로 나누니까 얼마가 된다?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의 넓이를 구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표준화 작업을 했으니까 바로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리면 바로 마이너스 1은 0보다 왼쪽에 존재하니까 여기가 되겠습니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죠. 자, 그런데 0에서 1까지가 0.3413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마이너스 1은 0과 대칭을 시키면 얼마가 되겠다? 1이 되겠죠. 즉, 절대값은 같고 부호가 반대니까. 이때 0에서 1까지 이 넓이가 얼마다? 0.3413이면 이 부분의 넓이도 얼마가 된다? 0.3413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한테 물어보는 것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이 부분의 넓이를 물어보는 거죠. 따라서 0의 왼쪽 부분의 전체의 넓이가 0.5니까 0.5에서 0.3413을 뭐한다? 빼버리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그 결과값은 0.1597이 된다는 것. 15 3413이죠. 3413이니까 1597이 아니라 1587이 되어야 되죠. 맞나요? 1587의 확률을 갖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33번입니다. 자,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그랬죠. 자, 그러면 X는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자, 평균이 180이고, 바로 표준 편차가 24니까 24의 제곱이 바로 분산이겠네요. 여기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그 표본 평균 X바 또한 무엇을 따른다? 바로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이야기했죠. 그러면 그때의 바로 평균은 목평균과 똑같고, 자, 그때의 표준 편차를 생각할 때 일단 분산으로 처리해 본다면 분산이 24의 제곱이니까 자, 크기가 얼마가 되죠? 표본의 크기가 6이니까 6은 표본의 크기가 36이니까 바로 6의 제곱이죠. 자, 따라서 지수 법칙을 이용하면 6분의 24의 제곱이 되니까 바로 4의 제곱이 분산이 되고 이 4가 바로 표준 편차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럴 때, 자, 다음에 바로 확률값을 구해보라고 하죠. 자, 그러면 표준화 작업을 하면 되죠. 표본 평균도 정규 분포를 따르니까 174에서 180을 빼면 얼마가 되죠? 마이너스 6이 되겠습니다. 그것을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인 4로 나누어 버리면 바로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니까 마이너스 1.5가 되겠죠. 따라서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은 바로 넓이가 바로 확률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표준 정규 분포 곡선을 그려보면 자, 마이너스 1.5는 0보다 어디에 왼쪽에 존재하겠죠. 그죠? 여기가 바로 마이너스 1.5라고 한다면 마이너스 1.5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바로 오른쪽 이 부분의 넓이를
찾아주면 되겠죠. 0보다 큰 쪽 이 부분의 넓이는 0.5가 되고요. 마이너스 1.5와 0 사이의 넓이는 대칭을 시켜서 0과 1.5 사이의 넓이와 똑같겠죠. 바로 0.4332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두 개의 합을 구하면 되니까 결론적으로 0.9332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634번도요. 우리가 무슨 작업을 먼저 하자? 표준화 작업을 하면요. 자, 184에서 180을 빼면 4가 되고 그것을 표준편차 4로 나누면 바로 무엇이 된다? 1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는 188을 180에서 빼면 180을 빼면 8이 되고 그것을 4로 나누면 바로 2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 표준화 작업을 시키니까 1에서 2 사이의 넓이를 찾아주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1과 2는 모두 다 0보다 오른쪽에 위치하니까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라면 우리가 찾는 부분의 넓이는 이 1과 2 사이인 이 부분의 넓이를 말하겠네요. 그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겠습니까? 바로 0에서 2까지의 이 넓이에서 0에서 1까지의 넓이를 빼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0에서 2까지의 넓이가 바로 얼마죠? 0.4772가 되고 그러면 0에서 1까지의 넓이를 빼주면 되니까 1까지의 넓이는 0.3413이니까 이 수를 뭐한다 빼준 것이 바로 1에서 2 사이의 넓이가 되는 거죠. 따라서 2에서 3을 빼면 9가 되고요. 6에서 1을 빼면 5가 되고 7에서 4를 빼면 3이 되죠. 4에서 3을 빼면 1이 되어서 바로 1과 2 사이의 넓이는 얼마가 된다? 0.1359가 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평균이 정규 분포를 따라가면 자, 표본 평균도 무엇을 따라간다? 정규 분포를 따라간다는 개념으로 이런 표본 평균의 확률을 계산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시간부터는 우리가 추정에 대해서 공부를 시작할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확률 통계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추정이라는 것은 표본으로부터 얻은 정보, 예를 들어서 표본 평균의 평균이나 뭐 표본 평균의 분산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즉 모평균이나 모표준 편차와 같이 모집단의 특성을 나타내는 값을 추측하는 과정을 우리가 추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표본을 가지고 모집단의 바로 모평균, 모표준 편차를 바로 알아내는 과정을 바로 추정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여러분들은 먼저 신뢰도라는 의미를 먼저 알아야 되는데요. 자, 신뢰도가 무엇이냐 하면 이 신뢰도 A%의 신뢰 구간이라는 것은 자, 모집단에서 표본을 여러 번 추출하여 각각의 신뢰 구간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 다음 슬라이드에서 할 건데요. 자, 우리가 앞에서 자, 모집단이 바로 이 사과의 모집단에서 이 사과의 한 개의 무게를 우리가 확률 변수 X라고 했을 때 그 X의 평균이 우리가 스몰 m으로 표현한다고 했죠. 이 모평균은요, 바로 상수값이에요. 딱 정해진 값 아니겠습니까? 여기에서 우리가 자, 크기를 n이라고 했을 때 이미 추출하여서 각각의 표본을 여러 개 이렇게 만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표본에서는 그 표본을 대표하는 바로 확률 변수인 x바를 우리가 다 만들어 봤죠. 그러면 이 x바를 가지고 각각의 무엇을 우리는 구할 수 있다? 실내 구간을 만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할 거예요. 이 실내 구간을 만들었을 때 각각을 만들어주면 그 실내 구간 안에 이 모집단의 평균이 평균이 약 알파 퍼센트 들어간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신뢰도가 95%라고 가정을 합시다. 신뢰도가 95%라고 가정을 하면 이 각각의 표본을 만들었을 때 우리가 신뢰 구간을 우리가 만들어 보면 그 신뢰 구간 안에 이 표본을 100개 만들었다면 바로 95개 정도는 그 신뢰 구간 안에 이 모집단의 모평균이 그 안에 들어갈 기대가 된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신뢰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99%라면 어떻겠습니까? 만약에 표본을 100개 만들어서 신뢰 구간을 만들었다면 그 구간 안에 100개 중에서 99개 정도는 이 신뢰 구간 안에 이 모평률이 99번이나 들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걸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한다? 신뢰도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또한 앞에서 배웠지만 이 모집단이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면 표본도 어떻게 바로 정규분포 곡선을 따른다고 이야기했죠. 모집단이 정규분포를 따르면 표본 평균들도 무엇을 정규분포를 자연스럽게 따라간다는 걸 우리는 이전까지 공부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많이 나오는 신뢰도가 95%와 99%가 많이 나오는데 그 내용은 다시 말하면 표본을 100개 만들었을 때 그 신뢰 구간 안에 자 모집단의 이 모평균이 95번 아니면 99번 들어가 포함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는 뜻이 바로 신뢰도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이제 모평균을 추정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이 모평균 m은요, 상수값이라고 했죠. 딱 정해진 상수값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n인 표본을 이미 추출할 때 그 표본 평균 x바도 무엇을 따른다?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했죠. 단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평균은 동일하고 자, 모분산이 시그마 제곱이면 표본 평균의 분산은 n분의 시그마 제곱이 된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된다고 했죠. 자, 이럴 때 우리가 보통 95%의 신뢰도로 추정하라. 아니면 99%로 추정하라. 이런 말이 자주 등장하거든요. 그러면 먼저 조건부터 우리가 조금 알아야 되는데 자, 우리가 95%의 신뢰도라고 하면요. 우리가 표준 정규 분포 표를 확인해 보면 이렇게 확률이 마이너스 1.96부터 시작해서 이 Z값이 1.96까지의 이 확률이 얼마냐고 하면 바로 0.95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확률이 0.95일 때 우리가 95%로 모평균을 추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95%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신뢰도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표현 방법이 이렇게 나타날 수도 있지만 절대값으로 표현해도 되겠죠. 절대값으로 표현해 보면 이 Z의 절대값이 1.96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내도 0.95가 되는 거죠. 아니면 세 번째로는 0보다 크거나 같고 Z가 얼마보다 1.96보다 작을 때는 여기는 0.95의 절반인 바로 0.475로 표현되겠죠.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로 잘 표현이 되는데 이 모든 것이 바로 95%의 신뢰도를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95%의 신뢰도일 때 바로 그 신뢰상수, 즉 이 Z값, 바로 표준화시킨 이 Z값이 바로 1.96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러면
우리는 이 위의 식을 이용하여서 바로 무엇을 모평균을 추정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을 거꾸로 가는 거예요. 거꾸로 가는 거. 그게 무슨 말이냐? 이 Z가 바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표준화시킨 바로 식이잖아요. 따라서 자, P라고 표현하고 자, 마이너스 1.96에 자, 이 Z가 어떻게 표현이 됩니까? Z는 원래 확률 변수 X에서, 맞죠? X에서 평균을 뺀 다음, 자, 표준 편차로 나누어 주는데, 우리는 여기서 확률 변수 X가 아니라 무엇이죠? X바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맞습니까? 지금 표본 평균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X바겠죠. 그죠? 자, 여기에서 무엇으로 나눈다? 바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로 나누어야 됩니다. 따라서 시그마로 나눈 것이 아니라 바로 루트 n분의 시그마로 나누어야 되겠죠. 이게 바로 Z값이잖아요. 이 1.96까지의 이 바로 확률이 얼마다? 0.95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맞습니까? 자, 이때 우리는 무엇을 추정한다고 해요? 무엇을? 바로 이 m을 추정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모평균. 따라서 양변에 루트 n 분의 시그마를 곱해버리면 여기는 마이너스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자, x바 마이너스 모평균이 되겠죠? 여기는 1.96에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될 것입니다. 일단 여기 확률 P와 갈로는 조금 이따 표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 양변에 무엇을 x바를 빼면 되겠죠. x바를 빼면 여기는 마이너스 x바에 마이너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고 자, 여기는 마이너스 m이 되겠네요. 그죠? 그리고 여기는 마이너스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m을 찾기 위해서 양변에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부동호 방향까지도 바뀌겠죠. 따라서 이쪽 부분을 먼저 처리하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1을 곱해버리면 x바가 되고요. 플러스는 마이너스로 되어서 마이너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1을 곱하면 m이 되고요. 부동 방향이 바뀌었고 여기서 마이너스를 곱해버리면 모두 다 플러스가 되겠죠. 따라서 x바 플러스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되는 것입니다. 자, 즉 이 확률이 바로 얼마가 된다는 거죠? 바로 0.95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나요? 자, 이때 우리가 방금 여기에서 표현한 요거 있죠. 요게 바로 무엇이다? 바로 이 M의 바로 범위가 되니까 바로 신뢰도 95%로 추정한, 바로 이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자, 요 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한 번에 일련의 과정을 여러분들이 한번 손으로 꼭 기술해 보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 글자가 조금 안 예뻐서 자, 여기에 다시 무엇이다? x바 플러스 1.96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자, 그런데 가만히 보면 똑같이 x바가 있고 여기는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여기는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가 똑같이 표현이 되어 있죠. 그죠? 그러면 우리는 요 값을 a라고 둔다면 바로 x바 마이너스 a보다는 크거나 같고 바로 x바 플러스 a보다는 작거나 같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으며 이 a를 바로 무엇으로 하자? 1.96의 루트 m 분의 시그마. 즉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에다가 바로 무엇을 곱했다? 바로 신뢰도를 곱했는 거죠. 이해됩니까? 바로 신뢰도보다는 무엇이라고? 바로 이 표준화시킨 표준화 상수값을 곱한 것이 되겠습니다. 95%의 신뢰도에 해당하는 표준화 상수값이 바로 1.96이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나요? 두 번째로는 95%도 자주 나오지만 99%도 자주 나옵니다. 99%일 때는 여러분들이 표준정규 분포표를 찾아보면 바로 여기가 2.58입니다. 그러면 여기는 마이너스 2.58이겠죠. 자, 그러면 여기는 2.58이 되고요. 여기는 0.99가 되겠죠. 자, 그러면 2.58이 되면서 여기는 0.99에 반 0.49죠. 248, 2918 맞나요? 맞나요? 그래서 495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0.495를 두 배하면 0.99가 되고 0.475를 두 배하면 0.95가 되겠죠. 그래서 95% 신뢰도일 때는 표준화 상수값이 1.96, 자, 99%일 때는 바로 2.58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말은 이 조건은 이 세 가지 중 하나가 바로 문제에 바로 제시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때는 99%로 나타내면 여기가 1.96이 아니라 2.58로만 바뀌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몇 가지를 좀 알아볼 때, 자, 첫 번째, 자, 신뢰도, 이 알파 퍼센트다. 즉 95%다, 99%다. 이 말과 여기에 있는 바로 표준화시킨 이 상수값, 상수 K와의 관계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아놔야 돼요. 이와의 관계. 이게 헷갈리면 안 되는데요. 자, 이 상수 K라고 한다면, 자, 표현을 할 때 마이너스 K에서, 맞죠? 어디까지? K까지의 요 확률값이 바로 얼마가 된다? 알파 퍼센트. 바로 100분의 알파가 된다는 거죠. 자, 요 내용을 여러분들이 헷갈리지 말기 바랍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바로 이 신뢰도 알파 퍼센트의 알파를 구하라 할 때가 많거든요. 그때 나중에 문제 풀 때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이 95% 신뢰도에서 바로 아니면 99% 신뢰도에서 이 상수값 K는 바로 무엇을 의미한다? 바로 마이너스 K에서 K까지인데 그 K는 바로 표준화 시켰을 때 바로 그 Z값이 되는 것입니다. 이 1.96과 2.58은 바로 무슨 값이다? Z값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A를 바로 무엇으로 생각하자?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나타내자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 자, 이 실내 구간을 구하다가 보면 우리가 M에 대한, 즉, 모평균의 실내 구간을 구하는데 한번 보세요. 모평균의 실내 구간을 구하는데 모평균도 모르는데 사실 우리가 모표준 편제를 알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문제에는 모표준 편차를 제시해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모평균도 모르는데 모표준 편차를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n이 충분히 크면 이 모표준 편차 대신에 무엇을 사용해도 된다? 자, 표본 평균의 바로 표준 편차. 바로 표본 표준 편차죠. 자, S입니다. S. 바로 표본 평균이 아니라 표본 표준 편차. 자, 모 표준 편차 대신에 무엇을 사용해도 된다? 표본 표준 편차를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용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그래서
모표준, 모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가 두 개 동시에 주어지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모표준 편차를 사용해도 되고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아니라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신뢰 구간은 뭐에 대해서 대칭입니까? 이 신뢰 구간은 바로 A에 대해서죠. X바의 기준으로 A만큼 더하거나 A만큼 빼는 그 사이죠. 따라서 이 신뢰 구간은 뭐에 대해서 X바에 대해서 무엇이 된다? 대칭이 된다는 거죠. X바를 기준으로 오른쪽으로 A만큼, 왼쪽으로 A만큼의 그 범위가 바로 이 모평균의 바로 신뢰 구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따라서 이 두 개, 이 두 쪽 부분을 더해 보세요. 더해 보면 이쪽 라지 A 부분 없어지죠. 그러면 바로 뭐가 됩니까? 2x바가 되겠네요. 그죠? 따라서 우리가 수직선으로 한번 나타내 본다면, 자, 이 x바가 여기 있을 때 x바에서 같은 간격. 그럼 이 간격이 바로 무엇이다? 여기로 말하면 a가 되겠죠. 즉,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아니면 2.58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겠죠. 자, 그럴 때 그 작은 범위를 바로 스몰 a라고 하고 큰 범위를 스몰 b라고 한다면 이 a와 x바와 b는 바로 등차 수열을 이루죠. 즉 A와 B의 중점이 바로 무엇이 된다? X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X바는 바로 무엇으로 A와 B를 더해서 바로 무엇을 2로 나눈 값이 바로 무엇이 된다? X바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 두 개를 더해버리면 2X바죠. 그것을 2로 나눈 게 바로 X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문제 풀어보면 X바를 라지 X바를 무엇으로 스몰 X바로 나타내는 경우도 많은데 이것의 의미는 바로 무엇이냐면 이 표본 평균을 구한 값이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75, 83 이렇게 값으로 구할 때는 라지 X바 대신에 스몰 X바를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네 번째로, 자, 실내 구간의 길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실내 구간의 길이는 바로 무엇이 되겠습니까? 자, 이 큰 쪽에서 작은 쪽을 빼면 되는데, 빼면 X바가 날라가죠. 그러면 바로 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두 배의 라지 A가 되는 거죠. 두 배의 라지 A. 자, 라지 A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자, 바로 이 실내 상수, 즉, 표준화시킨 이 Z값에다가 무엇을 곱한다? 루트 n분의 시그마를 곱한 거죠. 시그마 대신에 무엇을 써도 된다? 표본 표준 편차를 사용해도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입니다. 즉, 이 길이가 2a니까 실내 구간의 길이는 바로 2a가 된다. 자, a가 무엇이라고요?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라고 했습니다. 아시겠네요. 자, 이럴 때 여러분들 여기서 n이 일정하면 어떻게 되겠죠? n이 일정한 값을 가진다. 그러면 이 모표준 편차도 상수잖아요. 우리는 모평균을 구하기 때문에 모표준 편차도 상수가 되겠죠. 따라서 n이 일정하면요. 이 전체 값이 일정하기 때문에 실내 구간의 길이가 길어지려면 누가 커야 되겠습니까? 바로 이 k가 크면 클수록 자, 실내 구간의 길이를 보통 L로 많이 표현하거든요. L도 커진다는 거죠. 즉 실내 구간의 길이와 K는 바로 무슨 관계에 있다? 정비례 관계에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두 번째는 자, K가 일정하다고 합시다. 이 실내도
신뢰도가 일정할 때는 신뢰도가 일정할 때는 이 n이 커질수록 n이 분모에 있으니까 이 신뢰 구간의 길이는 반대로 바로 작아지겠죠. 짧아진다는 것입니다. 표본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실내 구간의 길이는 짧아진다는 거죠. 즉, 이 L은 K에 무엇하고 정비례하고 N의 루트 N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따라서 N이 만약에 두 배가 된다면 N이 두 배가 된다면 L은 몇 배가 되죠? 루트 2분의 1배가 되죠. 분모에 있으니까. n이 4배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n이 4배가 되면 n은 루트 4분의 1인가 바로 2분의 1배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너무 외우려고 하지 말고 이 실내 구간의 길이만 알아준다면 실내 구간의 길이는 바로 무엇에 k에 정비례하고 루트 n에 반비례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이 95%나 99%로 추정한 이 M의 실내 구간 자체를 명확하게 암기하고 있어야지만 실내 구간의 길이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요. 다섯 번째는 자, 모평균과 표본 평균의 차이입니다. 표본 평균의 차이. 차라고 할까요? 차. 자, 이 차는 잘 보시면 여기 요 두 번째를 한번 보세요. 이 것이 바로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가 되겠죠. 차는 절대값을 붙이면 되니까 절대값. 자, 이 차는 표본 평균과 모평균의 차는 바로 무엇이 된다? 이 차는 어떻게 된다? 이 구간에 이것을 차로 나타낸다면 얘가 어떻게 표현하면 됩니까?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1.96의 루트 n분의 시그마로 표현할 수가 있으니까 이 1.96을 우리가 2.58도 될 수 있으니까 K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바로 의미하는 게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우리끼리 약속에 A라고 했죠. 이 차의 최대값은 바로 얼마가 된다?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의 절반이 된다는 것. 아시겠나요? 모평균과 표준평균의 차는 얼마가 된다? 바로 이 실내 구간의 길이의 절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실내 구간의 길이가 두 배를 해줬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A의 두 배잖아요. 그러면 모평균과 표본평균의 차는 바로 그 최대가 실내 구간의 바로 길이의 절반이 된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꼭 알아두기 바랍니다. 이런 여러 가지 과정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가 자주 출제되니까 이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이 실내 구간의 길이의 공식을 정확하게 알면 충분히 풀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35번입니다. 자, 정규분포 N은 평균이 M이고 바로 표준 편차가 6인 정규분포죠. 이 정규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44, 그 말은 바로 N이 144란 말이겠죠. 표본의 크기를 바로 N으로 이야기하죠. 그런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더니 자, 표본 평균이 55라고 했죠. 자, 이때 표본 평균은 우리가 원래는 X바지만 이렇게 값으로 나오면 바로 스몰 X바로 바로 표본 평균의 하나의 구한 값을 우리가 스몰 X바라고 이렇게 많이 표현합니다. 이럴 때 신뢰도가 95%, 99%일 때 모평균 M의 신뢰 구간을 구해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실내 구간을 구하는 식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죠. 자, 그리고 우리가 신뢰도가 95%면 보통 1.96, 99%면 2.58로 암기하고 있는데, 자, 반드시 이 단을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때로는 이런 1.96이 불편해서 2.58이 불편해서 얘를 보통 이렇게 2라고 설정하고 얘를 3으로 이렇게 적어두는 경향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암기하고 있는 1.96, 2.58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단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 표현 방법은 세 가지 형태로 나올 수가 있다고 했죠. 여기 절대값이 있으니까 마이너스 1.96에서 1.96까지 모두의 합이니까 0.95. 즉 95%일 때는 바로 이 K 값을 바로 무엇으로 쓰자? 1.96. 99%일 때는 바로 2.58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값으로 적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모평균 m에 대한 신뢰 구간을 적어보면 바로 x바죠. 즉 55입니다. 55에서 자 마이너스죠. 1.96 곱하기 루트 L입니다. 왜? 여기는 표준 편차, 바로 표본 평균의 표준 편차가 더해야 되죠. 루트 N이니까 루트 144분의 바로 여기는 시그마죠. 시그마는 모 집단의 바로 모 표준 편차 바로 얼마가 더하면 된다? 6이 더하면 되는 거죠. 되나요? 그리고 이 오른쪽 부분은 그대로 부호만 뭐로 바꾸면 되겠다? 플러스로 바꾸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적어 놓으면 이게 바로 신뢰도 95%에 해당하는 보평균의 신뢰 구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값만 여러분들이 계산해 주면 돼요. 루트 144가 12죠. 따라서 약분해버리면 얼마가 된다? 2가 되고 2와 1.9를 약분하 1.96을 약분하면 자 29, 18에 28이 16, 0.98이 되니까 한 번은 55에서 0.98을 빼주고 한 번은 55에서 0.98을 더해주면 되겠죠. 따라서 실질적으로 계산해 보면 54.02보다는 크게 나갔고 얼마? 55.98보다는 작거나 같은 신뢰 구간을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두 번째는 99%니까 99%에 해당하는 바로 이 신뢰 상수값은 2.58이죠. 자, 따라서 어떻게 이 위의 식과 동일한데 1.96 대신에 뭐만 적으면 되겠다? 2.58로만 바꾸어 적으면 바로 99%에 해당하는 바로 M의 신뢰 구간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 값만 여러분들이 계산해서 정리해주면 된다는 거죠. 자, 약분해버리면 2가 되고요. 여기 약분해버리면 1.29가 되겠죠. 맞나요? 따라서 한 번을 1.29를 빼주고 한 번을 1.29를 더해주면 되니까 53.71보다는 크거나 같고 56.29보다는 작거나 같은 바로 모평균의 신뢰 구간을 알아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637번입니다.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100이죠. 따라서 n이 100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표본을 이미 추출하였더니 표본 평균이 130이죠. 즉 x바가 얼마가 된다? 130이라는 거고 표본 표준 편차죠. 표본 표준 편차는 바로 S입니다. S가 20이라는 거죠. 그럴 때 신뢰도가 다음과 같을 때 모평균에 대한 신뢰 구간을 우리가 구해보라고 했습니다. 신뢰도가 95%면 바로 100분의 95가 확률이 되고 그때의 바로 Z값은 바로 1.96이 되네요. 99%일 때는 0.99죠. 그때의 바로 이 Z값 바로 2.58로 되니 우리가 암기하고 있는 식과 똑같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신뢰 구간을 구해보면 자, 표본 평균 130에서 A를 빼야 되죠. 그 A는 바로 무엇이다? 자, 신뢰 상수에다가 N이 100이니까 루트 100이죠. 그리고 분모에는 자, 모 표준 편차를 적어야 되는데 모 표준 편차가 주어지지 않고 표본 표준 편차가 20이면 그 시그마 대신 20을 그대로 사용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는 이
표본의 크기가 바로 충분히 커야지만 모표준 편자 대신 표준 편자, 모표준 편자 대신 표본 표준 편자를 사용할 수 있다고 했죠. 여기서 표본이 충분히 크다는 말은 그 표본의 크기가 30 이상이 되면 우리가 충분히 크다고 말했거든요. 그러니까 100이니까 30보다 훨씬 크죠. 그런데 이런 것까지 여러분들이 고민할 필요 없이 그냥 자, 모표준 편차와 표본 표준 편차가 동시에 주어지지는 않아요. 둘 중에 하나만 주어지니까 표본 표준 편차를 여기에 기록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우변은 그대로 부호만 뭐 하면 되겠다? 플러스로 바꾸어 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그러면 루트 100이 얼마죠? 10이니까 10과 20을 약분하면 2가 되고 1.96을 두 배 하면 얼마가 되죠? 2, 6, 22에 2, 9, 18, 19가 되죠. 따라서 3.92가 되니까 130에서 한 번은 3.92를 빼주고 한 번은 3.92를 더하면 되니까 3.92를 빼버리면 126.08이 되겠죠. 자, 그리고 130에서 3.92를 더하면 133.92가 되겠다는 것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번에는 신뢰도가 몇 프로? 99%죠. 자, 99%일 때는 바로 그 K값을 무엇으로 쓰면 되겠다? 바로 2.58로 쓰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 1.96만 무엇으로 바꾸어 버리면 된다? 2.58로 바꾸어 버리면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 식만 여러분들이 뭘 해주면 되겠다? 계산해주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얘가 10이니까 약분하면 2가 되고, 자, 두 배 하면 2, 8, 26, 2, 50, 11이죠. 자, 5.16을 한 번을 빼주고, 한 번은 더해주면 되겠네요. 따라서 130에서 5.16을 빼면 124.84가 되죠. 그리고 자, 우변은 얼마? 130에서 5.16을 더해주면 135.16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산만 실수하지 않으면 되니까 충분히 처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시겠죠? 639번입니다. 자, 정규 분포를 따르는 모집단에서 크기가 400이니까 n이 바로 얼마다? 400이 되겠죠? 자, 이미 추출, 바로 복원 추출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럴 때, 자, 이 신뢰도 95%, 99%에 해당하는 모평균에 대한, 자, 신뢰 구간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신뢰 구간의 길이죠. 자, 실내 공간의 길이는 바로 무엇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바로 두 배의 A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했죠. 두 배의 A. 이잖아요. 그러면 A는 바로 무엇입니까? 두 배의 A는 95%일 때는, 자, 95%를 찾았을 때 Z값이 1.96이죠. 바로 K 곱하기 루트 N. 루트 N은 바로 이 크기가 400이니까 루트 400이 있죠. 그리고 모표준 편차 얼마입니까? 15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99%일 때도 마찬가지로 2 곱하기 99%일 때는 바로 실내 상수가 2.58이죠. 2.58 곱하기 바로 루트 400분의 얼마가 되겠다? 15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값만 계산해 주면 실내 구간의 길이가 되겠죠. 자, 루트 400이 얼마죠? 20입니다. 5로 약분하면 5, 3, 15, 5, 4, 20이 되겠죠. 4로 약분해버리면 4, 4, 16에 36이니까 4, 4, 9, 36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얘는 두 배 해버리면 2, 9, 18에 2, 4, 8, 9가 되고 0.98이 되는데 여기에 다시 세배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38이 24가 되고요. 39, 27이니까 29가 되겠죠. 29가 되는데, 자, 소수점 두 자리를 만들어야 되니까 바로 실내 구간의 길이는 바로 2.94가 된다는 것입니다. 되겠나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는 3이고 여기는 4가 되겠죠.
자, 4로 약분이 되나요? 자, 일단 4보다는 여기 2와 4로 약분하면 2가 되고요. 2로 한 번 더 약분하면 2, 1은 2, 2, 1은 4, 2, 9, 18이 되겠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1.29에다가 3을 곱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 9, 27에 2 올라갔죠? 3이 6이니까 8이 되고요. 3, 1은 3이 되는데 소수 두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니까 바로 3.87이 99% 신뢰도에서의 신뢰 구간의 길이가 되겠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